6번째 문제입니다. 7.5kW 역률이 80%인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 유도 전동기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역률을 80%인 것을 90%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구한 콘덴서 용량을 마이크로파라드로 환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콘덴서는 델타 결손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려면 이와 같은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은 여기 있는 P 값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 세타1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 개선 전이죠. 개선 전에 대한 역률이고 P에다가 요것이 와트죠. 여기에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루트 안에가 사인이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을 곱한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거든요. 유효 전력에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것이 무효 전력이다. 그래서 개선 전 무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개선 후 무효 전력. 이 공식의 의미는 개선 전 무효 전력에서 개선 후 무효 전력을 뺀 나머지 부분이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기본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다양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와트의 단위를 갖는 거니까 와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이 되겠죠. 개선 전 역률, 다음 개선 후 역률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알죠? 요 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수학이니까요. 이렇게 하나 기억하죠. 요거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요렇게 되죠. 이것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증명이 되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코사인을 알면 사인의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한 kVA 값을 마이크로파라드로 환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마이크로파라드로 환산하는 것은 쉽습니다. 콘덴서에 의한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아니에요? P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V, I,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입니까? 콘덴서만 사용하면 사인 세타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V, IC가 된단 말이에요. 사인 세타가 얼마라서? 1이라서. 그런데 IC는 어떻게 되죠? V에다가 IC는 이렇게 되는 게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오메가 C V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효 전력이고요. 얘가 뭐죠? 일상에 대한 무효 전력이에요. 일상. 그런데요. 콘덴서가 델타 결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델타 결선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한 오메가 CV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이 V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C잖아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보세요. 요렇게 해서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IC가 되죠. 그리고 V를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은 요거 하나에 대해서 구한 거죠. 따라서 여기 몇 배가 되죠? C가 몇 개 있어요. 요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무효 전력을 구한다. 3상이죠. 얘는 1상에 대한 건데 3상으로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3상. 3상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오메가 C V 제곱의 몇 배? 3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본 거죠? QC라고 본 거니까요. 여기서 C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무효 전력을 뭐로 나눠주죠? 3 오메가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오메가 V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 3 오메가 V가 380이죠. 여기 델타 결선은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요 관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3 오메가 V의 제곱 그리고 QC값 그거 그대로 오죠. KVA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 집어넣은 게 뭘로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볼트 암페어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300 오메가고요. 얘는 뭐로 집어넣었죠? 볼트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10의 6승이 만약에 없다면 얘는 단위가 뭐죠? 파라드라고 하는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몇 마이크로 파라드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0의 6승을 곱해서 마이크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단위를 마이크로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Y결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게 Y결선이죠.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상전압이 들어가고 한상. 따라서 IC는 어떻게 됩니까? IC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오메가 CV가 IC가 된다. 그랬을 때 요거 하나가 만드는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 P라고 하는 무효 전력은 일상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V의 IC잖아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분의 오메가 C V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3상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상. 3상이 된다라고 하면 P는 당연히 3배가 되죠. PR이 되겠죠. 3배 오메가 C V의 제곱에 곱하기 몇 배? 3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때에 C 값을 구하라 그러면 C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V 제곱분의 Q 이렇게 되죠. 이게 파라드입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조건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기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만 생각하자는 거죠. 기본만 알면 문제 다 풀어요. 목적이 뭐다? 기본으로 문제 풀기, 기본으로 합격하기, 기본. 그런데 이 기본을 얘기해 주니까 이 기본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7번째 문제. 7번째 문제를 보면요. 분전반의 분기 회로에 긍장이 50m일 때 380V 사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37kW를 설치했습니다. 전압 강화를 5V로 만드는데 전압 강화를 최대 5V로 만드는데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구하래요. 전압 강화 5V 이하다. 전압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전압 강화를 고려한 전선의 굵기라고 하는 거예요. 단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는 75A하고 3상 3선식이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 37kW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80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역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다 구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동기 전부하 전류가 75라고 주어졌으니까 문제 풀기가 훨씬 더 간단한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이 구하시오라는 말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산해서 원하는 것까지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선정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계산하시오가 아닙니다. 구하시오. 그리고요. 특별히 전선의 굵기는 구하시오든 전선의 굵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든 표준으로 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전선의 굵기를 계산치로 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제 특성상 표준으로 답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선의 굵기에 대한 표준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외우는 거예요. 삼상 3선식 30.8이야. 단상 3선식 이거 17.8인가? 35.6인가? 이러면서 헷갈려 하잖아요.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삼상 4선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삼상 4선식이죠. 맞습니까? 그럼 전압강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전압강하는 여기예요. 여기 중성선이죠. 중성선이잖아요.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여기도 전류가 흐르죠. 여기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중성선에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I면, 여기가 I면, 여기가 I면 중성선에는 전류가 얼마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0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0A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선의 저항 R이 있다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강하가 E1이에요. 전압강하는 중성선과 한선 사이의 전압강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전압강하는 RI가 되겠죠. R은 어떻게 계산하죠? 로우에다가 A분의 L이죠. I가 됩니다. 로우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로우는 58분의 1, 연동선이죠. 연동선 표준인데 송전선은 전부 다 무슨 선 씁니까? 송전선은 경동선이에요. 연동선하고 경동선의 고유정이 조금 틀려요. 연동선의 고유정이 이만큼이면 경동선을 쓰면 도전율이 97%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고유정의 LI가 되거든요. 요 숫자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숫자가 소수점으로 나오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좀 키워보는 거죠.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00을 곱했으니까 밑에는 위에는 숫자가 남죠. LI가 남고 요거에다 1000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17.8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한선과 중성선 사이 전압강하예요.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얘는 3상 4선식이고 1선과 중성선 간의 전압강하인데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압강하는 단상 2선식이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죠. 그러면 여기도 R이 있고요. 여기도 R이 있어요. 그러면 RI가 되고 RI가 되잖아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R 곱하기 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RI면 됐는데 단상 2선식이 되면 여기도 RI고 여기도 RI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의 몇 배죠? 2배가 되죠. 그래서 이 전압강하는 2배를 하거든요.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2배 되는 거예요. 자, 단상 3선식 볼까요? 중성선이 있죠? I가 흐를 거고요. I가 흐를 거예요. 여기는 전류가 얼마죠? 중성선에는 0A예요. 그러면 여기 생기는 전압강하는 어떻게 되죠? 단상 3선식도 E는 0이고 R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I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얼마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델타 결선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델타잖아요. 이거는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무슨 전압이 되죠? 얘는 상전압이잖아요. 얘는 무슨 전압이죠? 선간 전압이 되잖아요. 몇 배 해줘야 되죠? 루트 3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간에 대한 전압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얘는 1000A에 17.8에 LI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1000A에 얼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식 하나입니다. 얘 하나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단상 2선식에다 적용해보고, 단상 3선식에다 적용해보고, 삼상 3선식에다가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 하나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왜 외워요? 기본만 알면 되는데.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은요, 얘를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전선의 표준을 선정하려면 이런 것들은 외워야 돼요. 그러나 얘는 기본이 이거라면 이 기본을 이해하고 다음에 단상 3선식이나 단상 2선식이나 삼상 3선식의 개념을 안다면 그렇다라고 보면 이렇게 바뀌는 이유 루트 3배, 이렇게 바뀌는 이유 2배,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삼상 3선식이니까 그러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30.8Li가 되는 거고요. L은 50m 그대로 넣고요. I는 75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1000에다가 전압강하 5V 이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3.15가 나오니까 요거보다 큰 25라고 하는 표준 규격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보세요. 굉장히 쉬운데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 틀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틀렸냐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여기가 30.8인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찍었어요. 3개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35.6을 써서 틀리는 사람도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하전류가 75인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7kW라고 주어졌으니까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상이다. 그리고 380V다. 그러니까 전류 I를 구하는 거예요. 전류 I가 37kg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루트 3배 전압에 얼마죠? 380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75A에다. 요 네모난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문제에서 단 하고 주어진다는 얘기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부하전류를 계산해서 그것도 코사인 세타를 얼마로 보고 1로 보고 내 마음대로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해요? 문제를 풀 때 이것을 꼭 지켜라. 이것을 꼭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점수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런 거 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거든요. 다른 문제들 보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거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공식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찍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고 찍고 이러다 보면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래기 시설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내용을 써라.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에 열관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필해기를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4곳이 나오잖아요. 이전의 관현도 문제는 이 4곳을 쓰는 거였어요. 전체 다. 그런데 지금은 괄호 넣기죠. 무엇의 가공전선의 인입 및 인출구, 무엇에 접속하는 무엇의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즉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어떤 거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무엇이 접속하는 곳, 이렇게 돼 있죠. 이 5가지를 쓰시오.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의 인입 및 인출구. 그래서 발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까지가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어디에 접속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배전용 변압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배전용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어느 장소? 수용 장소의 인입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채점할 때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라고 쓴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요거 안 썼죠? 대부분이 요걸 생략했습니다. 요걸 안 썼어요. 그러면 점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안 줌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줬어요. 요거 빠져도 점수 줬어요. 그 정도는 다 봐줘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려고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다 봐줍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당 1점씩이니까 하나 틀려도 4점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틀리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채점 후기입니다.